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가 재건 앞둔 우크라이나 한국이 롤모델 교과서의 한강의 기적 수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토와 경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죠. 이런 우크라이나가 다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전황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재건을 꿈꾸면서 한국을 자기 자신들의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후에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추후 국가 재건을 도모해야 할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경험을 지니고 있고 개발도상국, 중진국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을 그들의 지향점으로 꼽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쟁에서 국토와 경제가 무너진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다시 재건해야 되고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6.25를 거치면서 모든 국토와 산업이 망가진 상황에서 성장한 것이 그들의 지향점과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국가 재건 앞둔 우크라이나 한국이 롤모델 교과서의 한강의 기적 수록입니다. 9월 22일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가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교과서에 실기로 했는데 지금 세계지리 10학년, 한국 고등학교의 한 2학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세계역사 11학년과 같은 경우는 한국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정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지금 역사 교과나 아니면 세계 지리, 세계 역사 이러한 곳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변경된 세계지리 10학년 가이드라인을 보면 서울을 홍콩, 싱가포르, 도쿄, 두바이, 상하이 등과 함께 한국의 최대 금융지로 지금 표현했고 부산을 아시아 최대 항구 중 하나로 지도에 표기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제지리, 국제정치, 무역 등에서도 한국을 일본, 중국, 인도와 동일한 비중으로 선술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학생평가 영역에서도 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한국 위상, 그리고 수출 지역적인 경제 모델, 반도체 등 특화 산업, 그리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 관계 등을 여기에 담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추가 탐구 학습 연구 주제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제시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디지털 기술의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을 이 롤모델로 삼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세계 역사 11학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한국의 발전상, 민주화 경험, 이와 더불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 관련 내용도 추가토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관계자는 한국이 어떻게 6.25 전쟁의 어려움을 딛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이며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한국을 배우려는 움직임, 그리고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도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왔죠.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2021년 10월 우크라이나 교과서 내 한국의 발전상의 반영을 위한 협력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기술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독립국가 연합국가와 수교시 우크라이나를 외교적으로 승인했고 1992년 공식 외교 관계도 수립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국가 재건의 지향점으로 유럽 각국과 더불어 한국을 꼽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재건 계획 중 기업 친화적인 제도 개선 관련 내용에서도 한국이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중국의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중국은 분명히 1대1로 기치로 우크라이나를 유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이고 지금 러시아에서 이 서부 유럽으로 가는 가장 길목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럽은 재정은 지금 흔들흔들 거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탄탄하고 그러나 건설 기술력은 보면 한국과 지금 중국이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책임질 나라로 보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의 떡을 다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후에 중국은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유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진 바로 다음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구호물자를 보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내줘서 상당히 욕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눈치를 봐서 아주 적극적인 구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하게 되는 이때 우리나라가 건설과 여러 가지 부분, 여러 방면의 부분,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를 위해 유럽이나 미국에서 재정을 받고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과 함께 이 전후 복구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미 EU는 작년 11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맞대응해 3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등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금융기관, 회원국 정부, 민간 영역 등 유럽 여괴 지역의 인프라 건설 등에 거액을 투자하는 계획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었죠. 투자액 중 1,300억 유로는 유럽연합의 유럽펀드가 보증을 설 예정이며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투자은행도 이에 참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미국과 협력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유럽 중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중국과 1대1로를 펼치고 있고 세르비아도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황, 앳6.5 연방 자체가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중국의 영향권에 두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번 러시아 영향권에서 우크라이나를 구해냈는데 다시 중국의 영향권을 두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상 러시아에서 유럽을 관통하는 중요한 나라로서 이곳의 안위가 유럽에 굉장히 중요하고 작용하는, 그리고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나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우뚝 서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자본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고 나토와 연합되고 EU와 연합되고 이러한 상황이 추후에 발생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동안 친러 세력의 득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크라이나가 한국 경제 발전을 롤모델로 삼으면서 우리와 더 관계가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교과서에 우리의 그 발전상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이 그 한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져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우리나라 언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차후에 유럽의 중요 중심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와 우리나라의 그 좋은 점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